바다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바다의 날. 안녕하세요. 최근 바다가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큰 바다는 해양 쓰레기, 기온 상승 등 여러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5월 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의 날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 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제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신라 시대 장보고 대사가 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으로 하고 국민 축제 시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바다는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바다의 날을 맞아 바다의 최고 문제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다가 중요한 이유는 바다는 지구 표면의 3분의 2를 덮고 있으며 큰 수심도 육상의 평균 해발 고도보다 몇 배나 더 깊어 지구상 대부분 97%의 물을 담고 있는 바다의 오염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의 물은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물순환은 바다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순환은 신기하게도 동시에 에너지 순환을 일으킵니다. 지방의 많은 열 에너지를 해류를 통해 고위도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적도지방 입장에서는 에어컨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류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열대지방은 더 더워지고 극지방은 더욱 추워질 것입니다. 또한 바다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진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바다는 이렇게 우리에게 물고기 자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다는 플라스틱에 아파하고 있어요. 그린피스. 플라스틱이 바다에 흘러가서 많은 바다 생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플라스틱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분이 알아야 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진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50년이면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간 12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됩니다. 1분의 트럭 한 분량의 쓰레기를 바다에 쏟아붓는 셈입니다. 대체 이 많은 플라스틱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1분의 해양 플라스틱은 육상의 생활쓰레기나 산의 폐기물에서 유입됩니다. 쓰레기통이나 매립지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플라스틱이 이나 하수관으로 유입된 뒤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해양활동 중 어업에서 유입된 플라스틱도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2019년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60만 톤의 유병어구,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가 바다로 유입됩니다. 5만 대 분량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원인입니다.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기로 돌릴 때 플라스틱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탁기를 평균 용량으로 한 번 돌릴 때마다 1mm도 되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의 섬유가 약 70만 개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너무 작아서 하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가되게 퇴적되거나 바다로 유입됩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덜 만들고 덜 쓰는 사회를 만든다면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텐데 참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물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해요? 한국해역의 표층 수온은 1968년 이후 2015년도까지 2.11도 상승했다고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전세계 표층 수온은 0.43도밖에 안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해수 온도 상승이 2.5배 이상 세계 평균보다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뜨거운 바다가 아열대가 되면서 따뜻한 바다를 선호하는 크기가 작은 홍조류가 늘어나고 차가운 바다를 선호하는 큰 갈조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 어류지사에서도 동해의 난류성 어류인 가리돔이나 흑놀래기 등의 서식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라 따뜻한 대만 안류의 영향이 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태군에도 겨울치고 따뜻한 날씨 때문에 남해에서는 한류성 어종인 돌멩이나 멸치는 거의 잡히지 않고 연료성 어종인 대방어는 동해까지 진출하면서 풍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바다의 온도 상승으로 우리의 먹거리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정말 걱정입니다. 일단 해수 온도 상승으로 발생되는 것 중 하나가 가장 심각한 것이 사실은 바다의 산성화라고 합니다. 바다의 산성화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최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바다가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수내 용준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함에 따라 pH 값이 8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현성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해양 산성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인간은 엄청난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해양 바다의 산성화로 해양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인간의 식량 창고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해수 온도 상승은 그때의 독성 생물 창고를 가져오고 급조가 빈발하고 맹독성이 지닌 해파리나 푸른 고리문어 등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현상들이 어우러지면서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물체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메비우스 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의 온도 상승을 막으려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증가 원인은 화석 연료 증가, 산림 감소 등이 있는데 정말 총체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바다의 쓰레기 온도 상승 등은 우리의 앞날 위협을 가져올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목소리 중에 우리 어린이처럼 우리의 어린이들은 앞날에 환경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바다에 대한 관심이 첫 발자국일 것입니다. 서로 많은 환경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